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오늘은 유사매매 사례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은 돌아가시면서 받는 거고, 증여는 살아생전에 받는 걸 증여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게 실제 거래, 돈을 주고 거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금을 부과할 과세 표준, 그러니까 시가가 필요합니다. 얼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거냐라는 건, 납부를 할 거냐 이건데요. 어찌됐든 그렇게 실제로 금전적인 거래가 있지 않는 자산의 무산 이상 같은 경우는요, 시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가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시가의 원칙은요, 해당 자산의 매매, 감정, 수용, 공매, 경매가액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뭐 집을 하나 사셨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그 한 달 전에 샀던 그 가격 있잖아요. 그 가격이 시가가 됩니다. 물론 한 달 전이긴 하지만 그 시가를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흔치 않겠죠.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사매매 사례가라는 걸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유사매매 사례가는 유사재산에 대해서 실제로 최근에 거래됐던 가격을 마치 내 집이 거래된 것 마냥 평가를 해가지고 가격을 산정하고 그 기초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유사재산이 뭐냐, 우선 무조건 뭐 이제 아파트를 대부분 이제 유사매매 사례가를 적용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유사재산은 뭐냐면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의 경우 동일한 단지이면서요, 당연하겠죠, 전용 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의 차이여야 되고요, 기준시가가 5% 이내의 차이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집이 84제곱미터인데 옆집은 83제곱미터예요. 그러면 그 가격을 갖다 쓸 수 있어요. 왜? 83과 84는 5% 이내의 차이니까. 근데 만약에 84제곱미터인데 74를 갖다 쓸 수 없겠죠. 왜냐면 5%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런 식으로 전용 면적 차이가 5% 이내여야 된다. 그리고 기준시가도 5% 이내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같은 84제곱미터예요. 근데 우리 집과 1층은 가격이 많이 다를 거잖아요. 물론 5% 이내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5% 이내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아무리 면적이 같다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5% 이상 차이 난다 라고 했을 땐 그 가격을 가져다 쓸 수 없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이 한 개만 팔린 게 아니라 그 단지에 여러 개가 팔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요, 기준시가가 가장 작은 차이가 가장 작은 공동주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기준시가가 6억이에요. 근데 저 집은 5억짜리가 있고요, 기준시가가. 저쪽은 4억짜리가 있어요. 1층이나 이렇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가장 기준시가가 가까운 걸 갖다 쓰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같은 기준시가, 예를 들어서 내 집이 있는데 옆집과 오른집이 전부 다 세 집이 다 기준시가가 같다라고 할게요. 그렇게 기준시가가 다 같다라고 했을 때는 평가 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이 1월 1일 날 돌아가셨는데 실제 거래된 게 1월 2일 날 오른쪽 집, 1월 3일 날 왼쪽 집이라고 했을 땐 1월 2일 오른쪽 집, 그 집 거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오른쪽 집과 왼쪽 집이 같은 날에 팔렸다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는 이거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 두 개를 합해서 이제 평균 나누기 2를 한다. 만약에 세 집이 동시에 팔렸다라고 하면 세 집을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 기간은요, 예를 들어서 언제 팔린 것까지 인정해 줄 거냐라는 건데요. 상속세의 경우 돌아가신 날로부터 과거 6개월, 그 다음에 후 6개월, 전후 6개월씩, 그러니까 12개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의 경우 이전 6개월, 그 다음에 이후 3개월. 왜 증여세는 3개월이냐라고 했을 때는 증여세 신고기한이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이고, 상속세는 신고기한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이 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후 6개월, 증여세는 후 3개월,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기간에 매매, 감정, 수용가액이 있거나, 아니면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 신고기한은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잖아요. 그게 신고기한인데 그때로부터 9개월, 증여세는 그때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져다 쓸 수 있다. 근데 이 특별한 사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이에 뭐
재개발이 확정됐다거나 뭐 이러면 가격이 급등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급등한 가격을 가져다 쓸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냥 평온하게 가격 변동이 크게 변함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간을 넘어서더라도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청하여, 그러니까 국세청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수원이다라고 했을 때는 수원지방국세청이 있거든요. 중부지방국세청, 거기에다 신청을 해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방법은요, 그러니까 뭐 기준시가나 점유면적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몇 동 몇 호가 기준시가가 얼마고 점유면적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시가가 5% 이내의 차이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점유면적도 5% 이내의 차이 나야 되는 거를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실제 매매가액은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솔직히 자전거래도 있고 등기가 되지 않은 허위 거래도 종종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엄밀히 그냥 100% 신뢰하고 가져다 쓸 수는 없고요. 물론 감정평가사분들은 이걸 조회해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 등기가 된 거래인지 아닌지. 하지만 어찌됐든 실제 매매 거래가액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은 유사매매 사례가액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